프로그램 실행, TU농업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1. TU농업 프로그램 준비. 1.1 TU농업 프로그램 운영 준비. TU농업 프로그램 운영 준비. TU농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운영 지침에 따라서 잘 준비하고 시설 점검 안전관리 규정을 잘 준수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대상자에게 잘 안내를 해야겠지. TU농업 프로그램 활동 지침은 안전 준수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판단되면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침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모든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활동 지침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거에는 뭐가 있지? 농장의 운영 방향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지. 그 다음 TU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준수사항.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대상자는 진행자의 설명에 집중하고 진행 방법과 안전규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룹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다른 대상자들이 참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시설을 둘러보거나 장소를 이동할 때는 이동 대열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큰 시설의 경우에는 이동 전에 프로그램 운영 인력에게 자리 이탈이나 장소 이동 내용을 먼저 알리고 다양한 동식물 자원이나 외부 환경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응급상황 발생하면 프로그램 운영 인력에게 적시 상황을 알리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안전수칙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자에게 준수사항 알려야 되는 게 뭐가 있었지? 여기는 집단으로 하니까 그룹으로 하니까 정확하게 지키자, 상호 배려하자. 그리고 이동할 때는 이탈하면은 꼭 미리 알려달라. 장소 이동 내용 먼저 알려라. 그리고 외부 환경 이용할 때는 안전규칙 꼭 지켜야 된다. 동식물이나 외부 환경 이용할 때는. 그리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꼭 즉시 상황을 운영 인력에게 알려줘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알린다. TU농업 프로그램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실행을 할 때는 무언이 뭐니 해도 안전관리가 최고 중요한데 첫 번째 시설 환경 점검. 시설 환경 점검. 진행 장소나 외부 환경, 활동 및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 각각의 시설 환경이 사전에 점검표를 활용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체험장 외부에는 외관, 진입로, 안내판, 주차장 등에서 문제 없는지 안내판에 안내 표시판이 방문객 눈에 잘 띄는가, 주차장은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느냐, 체험장 내부는 어떻게 해야 돼? 내부에는 충분히 넓은가, 구급 상자가 있는가, 정리정돈 되어 있는가, 그 다음 소품, 가전기기, 통풍, 채광, 수납공간, 편의시설은 휴식공간, 충분한가, 깨끗한가, 식수대, 화장실 세면장, 그 다음 체험도구는 재료, 수량, 상태 점검이 괜찮은가, 작동이 되는가, 그 외에도 문턱, 휠체어가 드나들기가 무리 없는가, 화장실은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가, 비상연락망은 위급상황할 때 연락할 수 있는 기관이 표시되어 있는가, 위급상황 발생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는가 등을 봐야 된다. 프로그램 운영 중에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노약자 등은 특별히 유심히 관찰하고 안전 미준수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중에 안전사항 점검이 불가할 경우에는 안전사항 전담 요원을 활용해야 한다. 중요 안전관리 매뉴얼. 프로그램 운영 인력은 안전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수칙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즉각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프로그램 대상자 안전관리. 프로그램 대상자는 대상자가 안전수칙을 지속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포스트 또는 팸플릿 형태로 만들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놔야 된다. 포스트 또는 팸플릿은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구성하고 각 시설별 안전사항,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안전사항, 대피소 및 피난 경로, 그 외 재난안전 등의 사항을 넣는다. 그리고 시설 내에는 비상약품을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 인력 및 대상자가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히법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위치한 119 경찰서 병원들과 연락체계를 만들어 놓는다. 안전사고 대응수칙. 대상자한테 기본적으로 안전관리하고 크게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안전사고 대응수칙과 재난사고 대응수칙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사고 대응수칙은 안전사고라 하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의식저하 또는 호흡곤란, 찰과상 등 피부 손상, 출혈, 독성식물이나 곤충으로 인한 부상, 화상 또는 동상 이런 것들이 안전사고다. 활동하는 중에 골절, 탈구, 수지, 절단, 화상, 물놀이 사고, 호흡곤란 이런 거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사고자에게 응급조치 실시하고 사고자 외에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한다. 그 다음 식중독이나 집단 급식소 이용으로 인해 음식위생사고가 생기면 119 병원 보건당국 음식위생사고로 바로 신고하고 원인이 되는 의심되거나 집단으로 제공된 음식이나 급식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또한 설사 환자 파악,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협조해야 된다. 사고관리, 보험 등을 통한 사고 후속 처리 및 처리 과정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된다. 만약에 골절이나 탈구가 생겼다면 부목으로 고정하고 뼈를 직접 맞추면 안 돼요. 출혈이 나면 압박은 하되 뼈를 맞추면 안 돼. 수지 절단, 이건 무조건 지혈을 해야 되고 절단 부위를 마른 끄즈로 싸서 비닐봉지나 방수 용기에 담고 얼음 위에 보관해야 된다. 절단 부위는. 그다음 화상, 흐르는 찬물로 10분 이상 씻은 후에 끄즈로 화상 부위를 덮고 붕대는 느슨하게 감는다. 물놀이 사고,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된다. 호흡곤란, 사고자 뒤에서 주먹으로 사고자의 상복부를 강하게 밀쳐 올리는 하임리히법을 사용하고 사고자의 흉부, 유두선 중앙에 손을 두고 압박을 실시한다. 호흡곤란이 오면. 만약에 식중독이 나오면 설사 증세가 있을 경우 탈수 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하도록 하고 같은 식사를 한 사람들의 동일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에 신고하고 의사 진단 없이 지사제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만약 집단 급식소에서 그런 사고가 생겼다면 급식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설사 환자 파악하고 현장 조사 등 보건소 역학조사를 하고 시설과 기구에 대한 살균 소독 조치 완료 전까지 음식을 제공하면 안 된다. 만약에 환자가 의식저하 및 호흡곤란이 왔다면 첫째, 출혈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기도를 확보한다. 셋째, 호흡을 확인한다. 그리고는 안 되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의식이 없을 경우에 첫째, 출혈 여부 확인한다. 출혈이 있으면 직접 압박, 혈관 압박, 지혈대 사용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혈한다. 둘째, 기도를 확보한다. 의식을 잃으면 혀가 말려서 기도가 막히고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머리를 젖히고 턱을 올려서 기도를 확보한다. 고개를 돌려서. 셋째, 호흡을 확인한다. 가슴 부위가 상하로 움직이는지, 숨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고 호흡이 없으면 적시 흉부 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성인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되나? 환자 반응을 평가한다. 심정지 환자 반응을 평가하고 나서 신고, 제세 동기를 요청한다. 병원 바뀌면은 응급체계 활성화, 119 신고하고 자동 제세 동기를 요청한다. 병원 아니라면 심정지 코드 방송하고 제세 동기를 요청한다. 세 번째, 백박 및 호흡 확인 10초 이내에 해야지. 10초 이내. 맥박 확인은 어렵고 부정확하므로 일반인은 맥박 확인 없이 바로 가슴 압박을 실시하고 유무 및 비정상 여부를 확인한다. 그 다음 네 번째, 고품질의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정확한 압박 위치는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 적절한 압박 속도는 100에서 120회, 1분에 100번에서 120회, 30회의 가슴 압박을 최소 15 내지 18초 이내에 시행해야 되니까 1초에 몇 번 해야 돼? 똑딱 똑딱 할 때마다 똑에 한 번, 딱에 한 번. 그러니까 15초에 30회 하려면 똑이요, 딱이요 다 눌러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1분이면 60초인데 1분 동안 하면 몇 번 나오겠어? 120번 나오겠지. 그래서 똑딱 똑딱 할 때마다 압박을 한다. 적절한 가슴 이완, 압박 대 이완 비율은 50대 50으로. 자세는 양팔 꿈치를 펴고 어깨와 일직선이 되게, 양팔 꿈치를 펴고 어깨와 일직선이 되게. 그 다음 기도를 유지한다.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기 해서 기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한다. 1초에 걸쳐서 가슴 상승이 보이도록 2회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인공호흡 몇 초 동안? 1초 동안. 1초 동안 2번 하니까 이것도 똑딱 하듯이 후! 후! 반복. 가슴 압박 30번 하고 인공호흡 2번 하고 압박 30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5초 동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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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30번 압박하고 인공호흡 후! 후! 2번 하고 또 30번 하고 2번 하고. 가슴 압박 중단의 최소화 2회의 인공호흡을 10초 이내에 시행해야 된다. 손상이 있을 때, 찰과상이나 배임 찔림이 있을 때,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 방지를 위해서 상처에 함부로 손대지 말고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하고, 상처가 더러울 경우에, 부위가 더러울 경우에는 흐르는 깨끗한 물로 이물질만 걷어내듯이 세척을 한 다음에 소독된 거즈나 붕대로 드레싱을 하고 의사치료를 받게 한다. 출혈이 심한 상처는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묶어서 적시 지혈을 하고,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묶어서 적시 지혈을 하고 깨끗한 찬물이나 얼음을 이용해서 찜질을 한다. 염좌는 인대 등 관절 조직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파열된 상태를 말하는데 발목, 무릎, 손가락, 손목 관절에 흔히 발생한다. 염좌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된 부위가 아프고 붓기 시작하며 움직이면 통증이 점차 심해진다. 따라서 손상된 골절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준 후에 냉찜질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게 한다. 감염 예방 기본 원칙. 환자의 혈액, 침, 땀, 대소변, 내, 척수액 등 분비액과 접촉하지 않는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일회용 장갑, 가슴, 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한다. 환자의 분비액이 자신의 상처에 닿지 않도록 보호한다. 환자를 다루면서 자신의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응급처치함을 준비하고 보호장비와 물품을 준비한다. 응급처치 시행 후에 비누나 물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그 다음 독성식물. 독성식물은 접촉 후에 피부, 눈 등 점막의 가려움증이나 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디펜바키아, 애기똥풀, 쇠기풀, 온나무, 독성 담쟁이, 독성 떡갈나무 이런 것들.
이러한 식물과 접촉 후에는 비누와 찬물로 나무 진을 씻어내고 충분한 양의 알코올로 닦아낸다. 또한 독성이 있는 식물, 천남성과 식물이나 독버섯 이런 거 섭취했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구토 등을 통해서 섭취한 식물을 제거하도록 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게 한다. 곤충이나 동물로부터 쏘이거나 물리거나 찔렸을 때, 만약에 벌에 쏘인 경우는 핀셋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벌침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씻고 냉찜질을 한다. 벌독은 피부가 붓는 등 알레르기의 증상을 유발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저혈압, 의식불명, 천식발작, 호흡곤란,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처치 후에 병원으로 이송한다. 그 다음 들판이나 산의 풀숲에 서식하는 찐덕이, 일부는 이런 찐덕이는 발열, 식욕 저하,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의식장애, 경련, 기침, 하열 이런 증상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시설 내에 찐덕이 퇴치 작업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대상자는 풀밭 위에 눕거나 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하고 해충 기피제를 사용해야 된다. 기피제 스프레이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계피나 이런 것들 써가지고. 그 다음 뱀이나 광견병이 의심되는 동물에게 물렸을 때는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고 소독된 거즈나 수건 등으로 직접 압박하고 지혈한 후에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한다. 그럼 화상이 발생한 경우, 화상이 발생했는 경우에는 화상 부위는 흐르는 물로 차갑게 식힌다. 물집은 절대 터뜨리지 말고 소독된 거즈로 느슨하게 드레싱을 한다. 화상이 심한 경우에 적시 병원으로 이송해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기온 저하처럼 동상이 발생한 경우, 동상 부위를 움직이거나 문지르면 더욱 손상이 커지니까 동상 부위를 원래의 색깔이 될 때까지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건조한 무균 붕대로 감아주고 손가락, 발가락 사이사이에는 멸균된 거즈를 넣어주고 의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독성식물에는 뭐가 있지? 디펜바키아. 잎을 먹으면 잎과 성대가 부어서 음식물을 삼키거나 말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체내에 흡수되면 점막에 염증을 유발해요. 옥살산 칼슘 때문에. 그 다음 꽃기린. 꽃기린을 꽃꿀이나 이런 거에서 잎줄기에서 포인세티아, 잎이나 줄기 유액에서 란타나는 식물 전체가 특히 녹색 열매에서 치명적이다. 잉글리시 아이비는 잎을 먹으면 호흡곤란, 성분. 자, 그 다음 크로톤은 줄기 유액이 문제인데 줄기 유액은 설사, 피부염증. 그 다음 서양협죽도는 식물 전체가 문제 있어요. 졸리고 절대 만진 손을 얼굴로 눈을 비비면 안 돼. 그 다음 예루살렘 체리, 열매를 먹으면 사망해요. 봄철 구근, 특히 수서나 크로커스 이런 것들은 구토, 설사, 경련, 삶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보관하고 있을 때 구근 보관한다고 양파망에 넣어놨는 경우, 양파를 오해하고 먹었다 그러면 병나요. 구토, 설사, 경련 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다. 실외에서 재배되는 독성식물로는 미나리 아제비는 생잎이나 줄기가, 복수초는 뿌리가 약용이라고도 하는데 뿌리를 과다 복용하면 메스껍고 구토. 수선화는 아까 나왔고 구건이 문제지. 그 다음 콜치컴은 구건에 콜히친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콜치컴의 콜히친이 먹으면 사망해요. 디기탈리스는 잎에 그 꽃은 어마무지하잖아. 거기에 잎에 글리세라이드가 있어가지고 심장 흥분을 하고 부정맥 경련 뭐 이런 게 일어나요.
델피늄은 식물 전체가 문제 있어요. 꽃이 예쁜데 식물 전체에 메스 끊고, 그 다음 아주까리는 피마자라고 종자에 독성 리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호흡기 정상 사망. 아주까리, 피마자. 그 다음 은방울꽃 엄청 예쁘죠. 은방울꽃은 꽃잎, 열매 다 문제 있어요. 강심제, 이뇨제, 부정맥, 메스크. 그 다음 주목나무, 크다란 주목나무 잎이나 열매, 빨간 열매가 있는데 그거는 탁신 알칼로이드가 있어가지고 이뇨 정상이 일어나면서 혈당 뚝 떨어지고 큰일 나요. 자, 그 다음 두더러기 쑥, 돼지풀, 등굴 엄나무, 그 다음 쐐기풀, 마치목, 프리뮬러 이런 것들도 프리뮬러도 줄기잎에서 염증 일으키고 합니다. 치유농업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는 자연재난하고 인적사회적 재난이 있는데,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홍수, 폭염, 폭설, 지진이고, 사회적 재난은 산불, 건물 붕괴, 폭발, 화재 이런 것들이지. 재난사고 발생했을 때 초기 어떻게 대응할 거냐. 대응시간은 화재, 전기, 가스 사고는 10분 이내에 해야 되고 자연재해는 60분 이내에 해야 되는데, 화재, 전기, 가스 즉시 10분 이내에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119에 신고하고 체온계획을 안전장소로 대피시켜야 된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출입문을 열기 전에 문을 손등으로 대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봐. 연기가 있을 경우에는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 다음 산불이 일어났을 때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가지고 화재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되고, 도로나 바위 뒤 등으로 대피해야 된다. 산불 구역보다 높은 곳으로 가면 안 돼요. 그다음 감전. 전기에 감전되면 사고자 주변의 전선, 즉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고무장갑, 장화등을 착용하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건으로 기기나 전선으로부터 사고자를 분리해야 된다. 의식이나 호흡이 없을 때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가스 중독. 가스 중독은 연소기, 콕이나 중간 밸브를 얼른 잠그고 환기를 해야 되고, 호흡이 있을 때는 옆으로 눕히고, 의식이나 호흡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자연재해. 이거는 60분 이내 얼른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119에 신고하고 체온계획을 안전장소로 대피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산사태나 폭우가 있으면 산림 내에 있을 경우에는 계곡부 등에서 벗어나서 높은 곳으로 피신을 하고, 만약에 폭설이다 이럴 때는 지붕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대피하고, 지진이다. 건물 바뀐 경우에는 벽돌 담이나 대문 기둥이나 가로등, 전선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내인 경우에는 튼튼한 테이블 밑으로 피신한다.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화재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고 비상벨 눌러서 시설 내부와 외부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불이야 알리고, 작은 불씨의 경우에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고, 불씨가 큰 경우에는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된다. 불씨가 작을 때 소화기로 어떻게 화재를 진압하지?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불이 난 곳으로 소화기를 신속하게 들고 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잡이 부분에 안전핀을 뽑는다. 그리고는 바람을 등지고 서서 바람을 마주보고 있으면 죽지. 바람을 등지고 서서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해서 손잡이를 힘껏 움켜 잡고 분말을 빗자루로 쓸듯이, 빗자루로 쭉쭉 쓸듯이 골고루 뿌린다. 소화기는 종류별로 사용 방법이 약간 다른데 지금 말했는 거는 분말 소화기. 분말 소화기는 작년에 문제 나왔고, 분말 소화기는 사용 방법, 손잡이 부분 안전핀을 뽑는다.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잡는다. 그 다음에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불을 향해 분사한다. 빗자루로 쓸듯이 뿌린다.
만약에 투척용 소화기면 유류 화재인 경우 발화점에 직접 던지지 말고 주변 바닥이나 벽에 투척해서 소화 약재가 화재 부위를 덮도록 한다. 직접 던지지 말고 주변 바닥이나 벽에 투척을 하라고. 만약에 목재 화재인 경우에는 직접 발화점에 투척용 소화기를 던진다. 만약에 옥내 소화기인 경우에는 옥내 소화기 아파트처럼 이렇게 옥내 소화기 아파트나 빌딩 등 대형 건물에 고정식으로 비치된 소화기인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발신기 스위치를 누른 뒤에 소화전 문을 열고 노즐, 관창과 호스를 꺼낸다. 호스에 접힌 부분이 없도록 펴주고 노즐을 가진 사람이 준비가 됐으면 다른 사람이 소화전 함에 개폐 밸브를 돌려서 개방한다. 노즐을 단단히 잡고 불이 타는 곳을 향해 물을 뿌린다. 그거는 옥내 소화기. 이렇게 소화기로 작은 불씨여서 화재를 진압하면 되는데 불씨가 큰 경우에는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되잖아. 대피할 때는 문에 온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에 온기가 없으면 문을 열어서 대피 장소로 신속히 이동한다. 연기가 있는 경우에는 젖은 천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낮은 자세를 취해서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고 옷 등 신체에 불이 붙은 경우에는 불이 붙은 부분을 바닥에 대고 뒹굴어서 불을 꺼야 된다. 다음 태풍이나 홍수 발생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방송 매체를 통해서 기상 변화 상황을 지속해서 체크하고 물이 실내로 유입되는 거 방지하고 응급약품 손전 등등 대피 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서 대피하고 대피할 때 수도와 가스밸브, 전기 차단기 잠그고 자동차 운전은 자제하고 하지 말고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비탈면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침수나 산사태가 예상되는 지역은 기상 상황을 확인하면서 지정 대피로 또는 대피시설로 직결한다. 폭설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폭염 시에는 폭염 상황과 열사병 증상을 미리 체크하고 생수, 손전등 등 대피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폭설 시에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미끄러짐 대비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시설에 고립되는 것을 대비하여 물품을 준비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숙지한다. 지진이 발생할 때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및 추락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출구를 확보해서 건물 밖으로 이동한다. 건물 밖에서도 떨어지는 것이 없는지 주의하고 머리를 보호하고 산사태나 절벽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예를 들면 비탈면 같은 데는 접근하면 안 된다. 그 다음 폭발사고는 만약에 폭발사고를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방지를 위해서는 가스 코크와 중간 밸브 잠금 및 가스 누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먼지가 많은 밀폐 공간에는 집진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가스 누출이 의심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를 자주 시행하고 화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외에도 휴대전화, 노트북, 부탄가스, 헤어스프레이, 가스라이터 등의 사용에 있어서 고객들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물 및 위험지역 안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설물 안전관리, 체험시설은 시설 외관, 균열, 방수, 기타 변형 상태에 있는지, 정개축 시설은 현장 주변에 청소하고 전기시설 방호, 집안 및 주변 건물 침하, 균열, 출입금지 조치,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이나 위험구역은 지자체의 해당 시설 및 지정 내역을 숙지하고 물놀이 안전선, 안내 게시판 설치 등을 해야 된다. 가스, 소방, 전기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방, 전기, 가스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 1회 반드시 하도록 하고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한다. 종합정밀점검은 1년에 한 번. 소방전기가스시설 정기점검은 월 1회. 시설 관리자는 안전관리 교육 이수하고 전문가를 통한 정밀점검, 점검 결과를 반영한 계보수를 해야 한다. 소방시설물은 안전관리 체계 교육, 소방시설 사용 점검,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운영 안내 게시판 설치. 소방은 대피 통로, 옥내 소화전, 소화기 비상구 개폐 장치, 화재 감지기 작동 여부 체크하고, 전기는 누전 차단기 작동, 배선 등 내구 연한 경과 여부 확인. 가스는 가스 누설 차단기 설치와 작동, 환기 상태, 배관 및 밸브 파손 여부를 확인할 것. 식품위생 감염병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식재료 관리, 작업위생 관리, 개인위생 관리, 그 다음 식중독 감염병 사고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전 준비 세부 절차, 식품위생 안전관리는 안전관리 체계 교육, 복장 위생관리, 식재료 위생관리, 배식할 때 위생관리, 조리기구 위생관리. 체험을 할 때는 체험 전후에 반드시 손 씻기. 체험 중에는 수확한 농임산물 바로 섭취하면 안 돼요. 체험 중에 수확한 농임산물 바로 섭취 금지. 폭력사건 예방 및 관리 체계. 폭력사건 예방하려면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하고 대상자 그룹 안에 상호 협력이나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치유농업 프로그램 진행 장소 외에 방문 금지 지역을 공지를 해놔야 돼. 그리고 숙박시설 내에 남녀 간 공간과 동선을 분리해야 하고, 보호자 또는 인솔자 숙소는 대상자 숙소 내에 있거나 아니면 인근에 배치해야 된다. 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건풍, 갈치, 강간,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의심 사례 또는 구체적 사례가 발생하면 무조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진 촬영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보존한다. 그리고는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학교폭력은 신고를 117, 상해 사고하면 112, 119, 성폭력이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899-3075, 긴급 의료기관 방문 여성 긴급 전화는 1366에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 그 다음 안전 및 위생 점검표. 안전 및 위생 점검표를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안전점검표에는 안전보장제도, 시설 안전관리, 농기계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 피난시설관리, 구급장비관리, 겨울 안전관리, 여름 안전관리, 동물 안전관리, 사고 예방관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안전점검하는 거는, 이거는 안전점검표 또 다른 사례는 건물에는 또 가스는 월 1회 새지 않는지, 전기는 월 1회 정상 작동 시험하는지, 기타 소화기 비치, 화기 주변 구급상자, 라이터, 성냥, 약물, 목욕탕, 미끄럼 방지, 유해물질, 인화성 유독물질, 문이나 책상, 가구 등의 날카로운 모수지 안전하도록 등 안전점검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위생점검표. 위생점검표에는 개인위생, 그 다음 원료 및 조리 가공 식품 취급 위생, 조리 가공 설비 및 시설 아니면 기타 준수사항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된다. 위생점검 체크할 때 손톱의 청결 유지, 장신구 반지 같은 거 꼭 제거하고,
과체류나 원료의 절단을 할 때는 세척을 반드시 하고 나서 절단을 해야 되고, 육류나 채소류 등 원료별로 조리기구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고, 왜냐하면 병균이 옮겨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칼, 도마, 행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세척 소독해서 써야 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안내. 지금은 안전에 관련해 가지고 했으니까 처음에 뭐 했지? 처음에 치유농업 프로그램 준비해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항을 특히 안전과 사고와 재난과 모든 화재나 전기 뭐 등등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했다면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단계니까 안내를 해야지. 프로그램 안내를 할 때는 프로그램 먼저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동 동선을 안내를 한다. 활동 동선 먼저 환영하고 시설 안내하고 오리엔테이션하고 사전 안전교육하고 활동 안내를 한다. 통상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환영을 할 때는 환영할 때는 시설이나 인력 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대상자들도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대상자들의 기대 정도나 목적 등을 파악을 하고 대상자의 참여 정도와 만족도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된다. 안내하는 것은 이런 걸 환영을 잘 해야 되고, 치료 목적으로 만약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의 건강 수준이나 상태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보호자가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 대상자 환영하는 포인트가 뭘까요? 대상자가 자기소개의 시간을 꺼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위기를 살펴서 해당 단계를 건너뛰거나 간단한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시설 안내. 시설 안내 환영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시설 안내를 해야지. 특히 기본적인 부대 시설. 프로그램 진행하는 장소는 어디고 외부 환경은 어떻고 특히 화장실 그리고 편의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 제한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시설 안내하면서 대상자들이 해야 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를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나 주의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 동물 자원인 경우에 큰 가축이 안내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동물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꼭 주의를 줘야 된다. 그 다음 오리엔테이션을 해야지. 사전 안내 교육. 오리엔테이션은 프로그램 진행하는 농장, 기관, 치유, 농업 프로그램의 목적, 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치유농업 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프로필, 연간 활동 목록이라든지 치유농업 시설에서 수행 중인 공사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치유농업 시설의 위치, 지역사회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사전 안전교육,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으면 사전 안전교육을 해야지. 사전 안전교육 할 때는 프로그램 대상자뿐만 아니라 운영 인력도 같이 참여를 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점검했는지 점검을 꼭 해야 되고 사용하는 도구 장비 활동 중의 안전사항을 지속해서 관찰해야 된다. 안전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주요 활동회로는 보호구 착용, 장갑, 부처, 헬멧, 작업복 이런 거. 그 다음 위생안전사항 이행해야 되는 거. 그게 뭐야? 식사 전후 손 씻기, 화장실 이용하기 이런 거. 치유농업시설 참가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새로운 활동을 기획할 경우에는 주의사항 점검하고 보호자 동반할 것인지 여부 확인하고 안전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일정을 미루더라도 모든 안전사항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및 점검. 집단활동할 때 지도 요령, 집단활동을 할 때 운영자의 자세,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확신이 없을 때는 약속 등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대상자 컨디션 고려해서 필요하지 않도록 활동량과 시간을 조절해 줘야 돼요. 호칭은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고, 대상자의 노력을 칭찬한 후에는 꼭 도와주고, 대상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대상자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가능한 대상자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결정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고 그 이후에는 각자의 해석에 맡기도록 한다. 대상자가 그날의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료 5분에서 10분 전에는 꼭 10분 후에 마무리합니다. 끝냅니다 하고 마무리할 시간을 알려줘야 돼. 마무리 끝날 때는 그날의 중요사항을 꼭 복습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사용했는 물건은 질서정연하게 보관 관리하고 빈번히 사용하는 물건들은 사용하기 편한 곳에 보관을 하고, 집단활동 지도 요령. 집단 활동을 할 때는 대상자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고 본인의 작업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면 좋고, 미리 미리 작업 내용을 보여주면서 대상자가 불안을 없애주는 것이 좋고, 세 번째, 프로그램과 친숙해지는 것이 효과적이니까 긍정적인 지지와 협력을 많이 해주고, 네 번째, 성공의 열쇠는 작게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발근이 잘 되는 식물의 삽목득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흙 만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꽃꽂이부터 시작하고,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을 만드는 것을 권하고, 선물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니까. 여섯 번째, 서로 돕도록 하고, 도와주는 것은 만족감을 높여주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일곱 번째, 대상자들의 동기를 유발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도와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도록 한다. 흥미가 없어 보이는 대상자라도 사소하게 준비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부탁을 하고 재미있는 작업에 함께 하도록 권한다. 집단활동 지도 요령. 치유농업 프로그램 점검 및 대안 마련. 프로그램 대상자의 상황이나 활동 상태 등을 파악을 해서 운영 인력의 프로그램 실행 후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 시의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 개별 대상자에게 부족했던 점, 수정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 조사를 하고 피드백 정리를 해야 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점검을 해서 대상자의 건강이나 활동 상태, 호전 여부 등을 파악을 해야 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할 때 평가 항목으로는 사전 준비 잘 됐는지, 그 다음 진행 능력은 어땠는지, 프로그램 운영은, 그 다음 상황 대처 및 서비스는 대상자 만족도는 어떠했는지, 그 다음 프로그램 점검이 끝났으면 시설 안전 및 기타 점검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상자가 평가하는 거, 대상자가 프로그램 참여하고 난 다음에 어땠는지, 농장 시설은, 프로그램 진행은 흥미로웠는지, 그 다음 식사는, 숙박은, 감정이나 기분은 어땠는지,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땠는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한다. 그리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 운영인력, 참가자들의 피드백 결과를 통해서 단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부족했던 점, 문제점, 보완할 점 이런 것들 수정 보완해야 한다. 치유농업 그리고 실습은 활동 실행하는 걸 모니터링 하는 건데, 실행 및 모니터링 소요시간 6시간, 계획된 프로그램의 실행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대상자 환영 및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운영 지침 및 안전지침 공지, 계획된 프로그램 실행하고 프로그램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 개선 사항을 모색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6시간 동안 진행을 한다. 그 다음 활동은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거, 사전 준비, 진행 능력, 활동 운영, 상황 대처 및 서비스, 체험객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다음 대상자가 점검하는 것. 대상자는 어떠했는지, 목표에 대한 점검, 목표는 어떠했는데 결과는 어떠한지, 활동 및 진단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떠했는지, 기타 특별사항을 대해서 대상자 점검을 했는 것을 마무리하면은 실행이 끝나겠어요.